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이닉스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4,000원, 다열 끝판왕이지만 공모주로는 대만족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이닉스는 전기자동차 2차전지 부품 업체입니다.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배터리 셀패드 제품이 전체 매출의 40.91%를 차지하고 있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 매출로는 65.57%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매출이 배터리 셀패드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셀패드란 무엇일까요? 배터리의 5대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배터리에서 가장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해,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만나 격렬한 화학 반응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분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보호하는 외장재, 케이스까지 포함하여 배터리 5대 요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닉스가 생산하는 배터리 셀패드는 5대 구성 요소에 속하는 주요 부품은 아닙니다. 이어서 배터리의 충전, 방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에 전기를 입력하여 충전하는 과정, 그리고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오는 방전 과정은 모두 리튬이온의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이온의 이동 과정에서 음극재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극재는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충전 과정에선 팽창이 되고 리튬이온을 방출하는 방전 과정에서는 급격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충전과 방전이 지속되면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최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 실리콘 소재의 음극재의 경우 기존 소재인 흑연보다 약 5배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 시에 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식이지만 그냥 열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며 열이 발생하고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배터리가 손상이 됩니다. 심한 경우 내부에 가스가 차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생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80에서 20%일 때 가장 안정적인 출력이 발생하고 급격한 팽창과 수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도 100% 충전하시는 것보다 80% 한도로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배터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배터리 성능 상태 및 충전 메뉴가 있고 충전 최적화에서 80%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의 배터리를 20에서 80%로 유지하시면 100%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열 발생, 팽창 수축으로 인해 배터리가 손상되는 현상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형태에 따라 단단한 알루미늄 캔 케이스에 셀이 들어있는 각형, 원통형 스틸 캔 케이스를 사용하는 원통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형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필름으로 포장되어 가볍고 내부 공간을 꽉 차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로 나눠집니다. 예전에는 각형 배터리의 사용이 제일 많았고 원통형 배터리가 그 다음 파우치형 배터리가 제일 작았지만 고용량, 고성능이 가능한 파우치형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0년 기준 원통형 배터리의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파우치형 배터리는 매우 큰 장점이 있지만 부드러운 필름으로 포장되어 있기에 원통형 각형과 달리 쉽게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은 셀이 하나인 경우가 많지만 전기차용 배터리는 매우 큰 용량이 필요하기에 많은 셀들을 모아 모듈로 사용하고 모듈들을 모아 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우치 배터리형의 경우 충전 시 얇은 막으로 된 셀끼리 팽창으로 인해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방전으로 인해 수축이 되었을 때 불균일하게 공간이 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주행 중 충격에 민감해지고 그에 따라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배터리 셀 패드입니다. 파우치형 배터리, 셀과 셀 사이에 적용이 되어 팽창과 수축을 받아주고 셀의 이탈과 충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적용된 상태를 살펴보면
셀과 셀 사이에 셀 패드가 삽입되어 셀들이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팽창과 수축이 발생할 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셀에서 발생한 열 발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닉스가 생산하는 배터리 셀 패드 제품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배터리 셀 패드는 3M이 만드는 폴리우레탄 패드가 주요 원재료가 됩니다. 이어서 내수 수출 비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 제품의 매출은 대부분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고객사는 배터리 시스템 및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 SK온입니다. 그리고 SK온이 현대 기아차 및 현대 모비스에 납품을 하기에 완성차 제조사가 최종 고객이 됩니다. 이닉스가 SK온에 납품을 하지만 최종 고객인 현대 기아차 및 현대 모비스는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을 직접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 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온은 미국에도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해당 배터리를 사용하는 포드, 폭스바겐도 고객이 됩니다. 이닉스는 북미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최근 전기차 산업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생각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않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는 합작하기로 하였던 계약도 철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를 넘어 전기차가 감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기차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고성능 고가 차량보다 낮은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성능 고가인 파우치형 배터리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저렴한 원통형 배터리의 점유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파우치형 배터리에만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이닉스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것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2023년 11월 말 기준 수주잔고가 무려 3,444억 원이나 됩니다. 2022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약 3년치 주문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는 이번 공모자금을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차세대 배터리 셀 패드용 기계설비를 도입하고 전기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부산 2공장 건축에 공모자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100% 자회사인 미국 법인 이닉스 배터리 솔루션을 통해 미국 알라바마주 5번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공모자금을 사용합니다. 공장은 2025년 완공 목표이고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임시 공장을 빌려 생산할 계획입니다. 미국 알라바마주는 주요 거래사인 현대차, 기아차, SK 배터리를 대응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는 공모가 산정을 위해 국내에 상장된 5개의 회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신흥 SEC, 상신 EDP, 영화테크, 알루코, 테이펙스입니다. 5개 회사의 2023년 3분기 연환산 기준 퍼를 평균하여 평균 퍼 12.01을 구하였습니다. 12.01의 적용퍼에 올해 연환산 당기순이익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 14,090원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할인율 21.93%를 적용하여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11,000원을 구하였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형태에 따라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부드러운 필름으로 포장되어 가볍고 내부 공간을 꽉 차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통형, 각형과 달리 쉽게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여러 개의 셀을 사용 시 충전 방전을 하면 물리적 팽창 수축을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이 있기에 셀과 셀 사이에 들어가는 셀 패드가 필수입니다. 이닉스의 주요 제품인 배터리 셀 패드는 배터리 셀이 팽창 수축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열 발산 및 충격 흡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배터리 제조사인 SK온이고 SK온을 통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진 않지만 2022년 기준 약 3년치인 3,444억 원의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는 1월 23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월 24일 수요일 청약이 마감됩니다. 원래 K웨더, 코셈과 청약 일정이 겹쳤지만 K웨더와 코셈이 청약 일정을 연기하여 IBKS 제24호 스펙하고만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 1일차인 1월 23일만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인 삼성증권에 따르면 상장 예정일은 2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IBKS 제24호 스펙도 2월 1일 목요일이 상장일이기에 두 종목이 동시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는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11,000원보다 27.27% 높은 14,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무려 27.27%나 상향이 되었습니다. 최근 공모주 상황이 매우 좋다 보니 공모가도 화끈하게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1950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67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청약 기간 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된 영향입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수는 해당 기간 진행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와 비교할 때 매우 많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분포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13%, 상단이 0.87%이고 중간, 하단 미만에는 단 한 건의 분포도 없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 11,000원을 초과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확정된 14,000원이 74.1%로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14,000원 초과도 13.1%나 됩니다. 공모가가 크게 상향된 것은 아쉽지만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폭 가격을 올려 수요예측에 참여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닉스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28.05%, 수량 기준 25.31%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기간별 분포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5.33%, 3개월이 9.95%, 1개월이 7.46%, 가장 짧은 15일이 2.57%입니다. 이닉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장기인 5개월, 3개월이 단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닉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 진행된 수요예측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9.6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 랜드보다도 높고 MI큐브 솔루션, 기가비스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닉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경쟁률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 중 이닉스보다 의무보유 확약이 높은 청약은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었습니다. 이닉스의 수요예측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 허수성 수요예측 방지 이후 수요예측 중 비슷한 규모로 진행된 레뷰코퍼레이션, 스톰테크, AS텍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레뷰코퍼레이션과 비슷하게 좋은 수준이고 스톰테크, AS텍보다는 확실히 좋은 수요예측 결과입니다. 이닉스의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닉스의 총 직원수는 161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8년 2개월입니다. 근속연수가 매우 긴 편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된 주식은 약 932주이고 금액으로는 1,304만원 수준입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에
실권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공모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금액으로는 105억 원입니다. 규모가 보통인 편입니다. 이닉스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배정된 주식의 절반인 37만 5천 주입니다. 최근 청약 중 가장 청약자가 낮았던 청약은 하나증권이 진행한 포스뱅크입니다. 그래도 무려 28만 명이 청약하였습니다. 삼성증권이 하나증권보다 계좌 수가 훨씬 많은 증권사이기에 최근 청약 상황을 감안할 때 최종 균등 배정은 추첨한 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이닉스의 청약은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비대면 계좌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은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1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4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는 최종 확정된 공모가 14,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270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이닉스의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1.42%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399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많았기에 만약 평균만큼인 250%만 반영된다고 가정해도 예상 유통가능 비율은 16.77%까지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213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닉스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이 평균인 250%를 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0%, 일반 청약자가 26.32%, 공모기간이 73.68%입니다. 이닉스는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심지어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는 것을 넘어 우리사주조합이 매각 가능해지는 1년 동안 공모주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량인 삼성증권의 의무인수분 0.79%는 3개월 뒤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도 최대 주주의 주식이 18개월 동안 매각을 할 수 없기에 이닉스는 상장 이후 품절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닉스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이닉스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유통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들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소닉스 Y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더 많고 AS텍, 인카금융서비스보다 조금 적은 유통물량입니다. 예상 의무보유 확약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물량을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한주라이트 메탈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닉스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적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는 파우치형 배터리에 사용되는 셀패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관련 소재 업종인 점, 환불일이 일로 짧은 점, 유통물량이 크지 않고 기존 주주가 없는 점, 상장 이후 1년간 추가 물량이 없고 공모주주만 매각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최근 전기자동차 수요 둔화로 인해 투자 취소, 감산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은 점, 이닉스의 제품이 파우치형 배터리에만 필요한 소재인 점이 단점입니다. 지금은 업종과 공모가 상향보다 신규 상장, 유통 물량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각할 때 청약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IBKS 제24호 스펙과 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배분 문제지만 큰 힌트가 있습니다. 이닉스와 IBKS 제24호 스펙의 청약 2일차인 1월 24일 우진엔텍과 대신제 17호 스펙이 상장을 합니다. 두 종목의 동시상장 결과를 보시고 IBKS 제24호 스펙의 비중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IBKS 제24호 스펙은 공모 규모가 80억 원으로
공모 규모가 110억 원인 대신 밸런스 제17호 스펙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우진엔텍이 이닉스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대신 밸런스 제17호 스펙의 상장일 결과보다 조금 낮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의 상한가 하한가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닉스는 공모가 14,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56,000원, 하한가 60%는 8,4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